지방 소도시의 작은 횟집, 형광등 불빛이 어스름한 저녁 공기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였죠.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각자의 삶을 자랑하듯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걸쳤고 또 누군가는 반짝이는 시계를 과시하며 성공한 모습을 드러내려 했어요. 윤하경은 조용히 횟집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단정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든 자세와 차분한 눈빛은 어딘가 남달랐죠. 동창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으며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들, 그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해버린 것들을 구분해내고 있었어요. 어머 하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몇몇 여자 동창들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곧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혼자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하경은 작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질문들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어요. 남자 동창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경이 뭐하고 살아? 아, 군인이라고. 하하,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들이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술잔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시끄러워졌고 하경을 향한 시선들은 더욱 거칠어졌죠.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야 하경아, 진짜 군대에서 뭐 하는데? 밥 해주는 거야? 한 남자 동창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군대 그만두고 얼른 결혼해라. 여자가 총 들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경은 가만히 술잔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어 갔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 동창이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올렸어요. 군인이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리고는 하경의 머리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부어버렸습니다. 순간 횟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소가 터져나왔어요. 아이고 하경아 미안해. 누군가 웃으며 말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소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기를 훔치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보자. 부대에서.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운동장.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트랙 위에서 혼자 달리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18살의 윤하경이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이 교실에서 수다를 떨거나 화장품을 나눠 바르고 있을 때 하경은 묵묵히 운동장을 돌고 있었죠. 하경아, 또 뛰는 거야? 매일 저러고 있네. 지나가던 같은 반 여학생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바퀴수를 채울 때까지 계속 달렸어요. 땀이 흘러내려도 숨이 가빠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하경의 방식이었어요. 달리기를 마친 후에는 철봉으로 향했습니다. 턱걸이를 하는 하경의 모습을 보며 남학생들조차 놀라워했어요. 야, 쟤 진짜 대단하다.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여자가 저러고 다니면 시집은 누가 가냐? 하경의 가방 속에는 늘 군사학 관련 책들이 들어있었어요. 휴식 시간마다 꺼내 읽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너 진짜 군대 갈 거야? 남자애들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ROTC 준비한다고. 미쳤어, 정말. 친구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었어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까지도 하경을 불러서 말렸습니다. 하경아, 너는 공부도 잘하고 얌전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여자가 군대 가서 뭘 하겠어? 차라리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하경에게는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경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꿈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체력 훈련을 했고 밤늦게까지 군사학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의 무시와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하경은 그때마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해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경은 ROTC에 합격했고
당당히 군복을 입게 되었어요. 그 순간의 뿌듯함과 자부심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부터 여러 군부대에서는 긴급 연락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던 동창들의 남편들, 현역 군인들에게 일제히 호출 명령이 떨어졌어요. 부사관부터 영관급 장교까지 계급은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내용의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부대에서 연락 왔어. 제3군단 사령부 상황실로 8시까지 출두하라네. 한 아내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훈련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남편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공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집은 처음이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여러 집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긴급 상황인가 봐.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설마 북한에서 뭔가 했나? 이 추측만 난무했지만 정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군인 남편들은 서둘러 정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향해 떠났습니다. 제3군단 사령부는 위험 있는 건물이었어요. 평소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호출받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왜 불렀을까? 라는 의문의 눈빛을 주고받았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상황실 앞에 도착한 군인들은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삼엄한 분위기였어요. 경비 병력도 늘어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비상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이런 소집은 처음이야.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복도에 흘렀어요. 드디어 입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나씩 회의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넓은 회의실 정면에는 한 명의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정복과 고든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인원이 입장을 완료하자 정면에 서 있던 인물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깔끔하게 올린 머리, 차분한 눈빛,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별 2개. 바로 사단장 윤하경이었습니다. 사단장 윤하경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호출받은 군인들 중 몇몇은 어제 동창회에서 자신의 아내가 하경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주를 부었던 그 남자의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경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모든 이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긴장감이 배가 되었어요. 어제 민간인 모임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윤하경 사단장의 시선이 한 명씩 천천히 훑어가자 호출받은 군인들의 표정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갔어요.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계급의 무게가 회의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하경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군인의 품위는 군 내부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 외부에서도 심지어 가족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가장 심하게 놀렸던 여자의 남편인 김중령은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가 집에 와서 자랑하듯 말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경이한테 제대로 한마디 해줬어. 여자가 뭔 군인이냐고. 그때는 아내의 말이 통쾌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하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인 가족들의 언행 역시 우리 군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특히 현역 군인의 배우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죠. 어제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암묵적인 경고였습니다. 박대위는 손바닥에 잔뜩 땀이 차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가 하경이 아직도 혼자래. 불쌍하지 않아?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걱정으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결국 무례한 간섭이었던 것 같았어요. 사단장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하경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분노나 감정의 동요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더욱 무서웠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압도적인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군인 가족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 말을 들으며 회의실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하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마치 각자가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의 아내들이 무시하고 조랩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그들의 지휘계통, 최고 상급자로 앞에 서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각자 부대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의 마지막 말과 함께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경례를 했지만 그 누구도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서지는 못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교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부대로 돌아간 남편들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들은 궁금해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었어? 왜 갑자기 불러갔대? 큰일 난 거야? 하지만 남편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윤하경이 사단장이야. 김중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경이가? 응, 별 2개 달고 우리 앞에 서 있더라. 중령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상급자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소식은 삽시간에 동창 단체 채팅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한 명이 올린 메시지를 시작으로 채팅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윤하경이 사단장이래요. 별 2개 달고 있다고 해요. 우리 남편들이 다 하경이 밑에서 근무하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야? 설마 어제 그렇게 했는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모두들 창피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주를 부었던 남자의 아내는 아예 채팅방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 진짜 바보였나 봐. 한 동창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하경이한테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뭘 한 거야 정말. 후회와 자책의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제의 웃음과 조롱거림이 이제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몇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하경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달랐어. 맨날 혼자 운동하고 군사학 책 들고 다녔잖아. 우리가 그때도 비웃었지. 지나간 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하경의 행동들이 지금 보니 얼마나 대단한 의지력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일부는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이한테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채팅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의 우월감과 조롱거림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후회와 반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소주를 부었던 남자의 아내였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자신의 남편이 하경에 부하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상급자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한 동창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결혼과 육아로만 생각했던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좁았는지, 하경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채팅방은 한동안 조용해졌고 각자는 깊은 반성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후 윤하경의 집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어제 동창회에서 가장 가혹했던 말을 했던 남자의 아내 이미선이었어요. 배를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경아, 나야.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하경이 나타났을 때 미선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어도 하경에게서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들어와. 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미선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경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목소리가 떨리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경은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미선을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하경이한테 정말 큰 신뢰를 범했어. 미선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소주를 부은 것도 그 전에 한 말들도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하경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난 후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경은 말없이 미선을 바라봤어요. 분노나 원망의 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릴 땐 우리도 정말 미쳤던 것 같아. 미선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경이가 군인 된다고 했을 때도 비웃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때 우리가 하경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경이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경이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 하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장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군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군화끈을 조이며 한마디 했어요. 그땐 나도 어렸지.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어. 하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화끈을 조이는 손길이 자연스러웠어요. 아마도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의 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군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보다 더 큰 것을 지켜야 하는 일이거든. 미선은 하경의 말을 들으며 더욱 숙연해졌어요. 어제까지도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과 육아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삶이 하경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느꼈어요. 하경아, 정말 대단해.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하경은 군화끈을 다 조이고 일어섰어요. 과거는 과거야. 우리 모두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 그 말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인정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선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경은 혼자 차를 몰고 옛 학교를 찾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모교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운동장도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철봉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천천히 걸으며 하경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매일 이곳에서 혼자 달렸던 기억들,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턱걸이를 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외로움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철봉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전보다 낮아 보였어요. 아니, 자신이 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철봉을 잡아보니 여전히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흘렸던 땀방울들, 참았던 눈물들이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재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여기서 훈련하셨습니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젊은 군인 한 명이 경례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 지역 부대 소속인 듯 했어요. 하경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경이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제가 이 학교 졸업생인데 사단장님께서 여기 출신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군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서 그런 분이 나오셨다니. 하경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를 만난 것이 반가웠어요. 그땐 내가 군인도 아니었지. 하경이 철봉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만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꿈을 가졌던 소녀가 그 꿈을 이뤄낸 지금의 모습까지 모든 여정이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젊은 군인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공부할 때 철봉 운동 많이 했는데 사단장님도 그러셨군요. 응, 매일 했어. 아무도 이해 못했지만 하경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외로움과 지금의 자부심이 함께 녹아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간도 저 구름처럼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온 자신이 새삼 대견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의 일도 미선의 사과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사단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젊은 군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경은 그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열심히 해. 내가 있을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운동장을 떠나기 전 하경은 마지막으로 철봉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이제 이곳은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꿈을 키웠던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꿈이 현실이 된 지금,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차에 오르며 하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제3군단 훈련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사단 차원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각 부대에서 파견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하나둘 집결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며칠 전 상황실에서 만났던 동창들의 남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훈련장 한쪽에서는 윤하경 사단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하경은 각 부대의 준비 상황을 차례로 둘러보며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군인다운 정확성과 지휘관다운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장교들은 저절로 긴장하게 되었어요. 각 부대 준비 완료 보고하십시오. 하경의 명령이 떨어지자 각 부대장들이 차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1대대 준비 완료. 2대대 준비 완료. 우렁찬 목소리들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경은 각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하경은 후방 지휘소에서 전체 상황을 통제했어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각 부대의 보고를 듣고 즉석에서 적절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3대대는 좌측으로 우회하십시오. 포병 지원 요청합니다. 그녀의 명령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판단력이었습니다. 김중령은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면서도 계속 하경의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훈련 중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부대에서 장비 고장으로 인한 지연이 생긴 것입니다. 2대대 상황 보고하십시오. 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즉석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대대에서 지원 가능한 장비 파견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훈련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각 부대의 움직임이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하경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제까지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남편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전체 상황 브리핑이 있었어요. 각 부대장들이 모인 가운데 하경이 훈련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부하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도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대위는 브리핑을 들으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충성! 큰 소리로 대답하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하경은 단순히 동창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르고 싶은 지휘관이 되어 있었어요. 훈련장을 정리하며 하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교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주 한 잔의 조롱은 결국 계급장 하나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어요. 말없이 견뎌낸 시간들이 진짜 사단장을 만들어냈고, 그 진정한 강함 앞에서 모든 편견과 무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